네, 저는 설춘환 캠퍼스의 설춘환 교수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저희가 세관공매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쏠쏠한 재미와 쏠쏠한 수익,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세관공매 여러분 함께 6강 동안 화이팅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1강 세관공매의 발생 및 세관공매 물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니까 저를 간단히 소개하면 저도 역시 이제 한성대학교 경제부동산학과에서 박사를 수료했고요. 나머지 부분들 추후에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많은 사랑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유료 동영상 사이트 이제 설춘환 캠퍼스도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교시니까 여러분 하는 겁니다. 이 동영상은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동영상입니다. 무단복제, 배포시 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자, 먼저 강의에 앞서서 정말 강의력만큼은 대한민국 원탑을 자부합니다. 누구한테도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강료만큼은 최저 누구한테 지고 싶습니다. 가장 공신력 있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필요하고 알아야 될 내용만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서 자주 언급되는 부분, 그리고 최신의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지만 재미있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런 그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맺게 되어서 저 역시 상당히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말은 그럴싸하게 하고 강의를 못하면 또 안 되는 거니까 강의를 또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세관공매는 제가 쓴 세관공매 특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사실 뭐 상당히 많이 팔리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책을 가지고 먼저 예습 복습 딱 한번 해준 다음에 동영상으로 딱 들어온다면 상당히 효율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세관공매, 사실 세관공매는 우리가 이제 채화공매라고 하는 게 있고 국고공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세관공매는 채화공매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까?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세관공매 물건 중에 수입화물과 여행자 휴대품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재미 삼아서 명품백, 뭐 이를테면 명품 벨트, 뭐 이런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면 이제 여행자 휴대품인데, 사실 그러나 우리가 세관공매를 통해서 나는 돈을 벌고 싶다. 그렇다면 이제 수입화물 일단 약간 좀 집중해 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세관공매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국경입니다. 국경.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입을 하는 화주가 있습니다. 화주. 네. 이제 수입업자죠. 예. 수입업자가 이를테면 뭐 중국, 미국에다가 어떤 이제 물건을 수입하는 거예요. 그죠? 예. 옷을 뭐 10,000벌. 예, 또 뭐 자전거를 뭐 1,000대, 뭐 이를테면 이런 것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물건들이 우리나라를 들어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들어오게 되면 통관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근데 이제 통관을 하기 앞서서 이 물건들을 잠깐 보관합니다. 이런 물건들을 잠깐 보관해. 이런 것들을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장치라는 말을 쓰고요. 장치. 이런 물건들은 그러나 이제 하세월, 뭐 한 달, 10달, 1년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통상 뭐 한 달, 2달 일정한 기간, 즉 그것은 이제 우리가 장치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두 달 안에 통관을 시켜야 된다. 관세도 내고 수입 조건도 풀고 이래서 원래는 통관을 해야 되는데 아주 일부 품목을 화주가 통관을 못 시키는 거죠, 여러분죠? 예, 통관을. 뭐 이유는 화주가 뭐 부도가 났다거나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통관을 못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장치 기간이 경과된 물건들을 이제 여러분 국가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계속 막연히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감정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이걸 갖다가 공매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세관공매라고 하는 거고요. 장치 기간이 경과된 물건이다. 그래서 그런 물건을 다른 말로 채화라는 말을 쓰고요. 그래서 이 채화된 물건에 대한 공매다라고 해서 이거를 채화공매라고 한다. 사실상 세관공매는 원칙적으로는 채화공매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여행자 휴대품이 있어요. 그죠? 여행자 휴대품. 뭐 이를테면 양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명품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에는 1인당 뭐 이를테면 600불 넘는 것들 이를테면 이제 압수.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찾아가면 되는데 어쨌거나 세금 내고 못 찾아가니까 역시 감정하고 공매. 예. 마지막으로 이제 화주한테 최고 하죠, 여러분. 그죠? 예, 야, 찾아가라. 예, 찾아가라. 예, 이제 끝내 안 찾아가는 거니까 세관 공매를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 채화 공매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 물건의 소유자는 여전히 화주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돈을 벌겠다. 그러면 수입 화물, 재미 삼아서 좀 약간 명품들을 좀 싸게 또는 술을 좀 싸게 낙찰받아서 마시고 싶다. 그러면 여행자 휴대품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채화 공매가 있고요. 국고 공매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 어때요? 밀수품 있어요. 밀수품. 예. 밀수품은 처음부터 가져올 때부터 통관의 의지가 전혀 없는 거죠. 예, 뭐 그냥 몰래 가져와서 그죠? 예, 몰래 팔아먹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걸리자마자 곧바로 소유자가 여러분 누구 거예요? 예, 국가가 딱 이게 압수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런 밀수품 요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국가가 압수하고 곧바로 이제 국고 공매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고요. 아까 채화 공매에서 50%까지 유찰됐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이 안 될 물건은 나중에 그런 물건은 전부 다 국고로 귀속시켜가지고 역시 국고 공매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간 이제 이론적으로는 안 맞을 수 있지만 원래 세관 공매는 채화 공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 약간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돈을 벌겠다. 예,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는 세관 공매는 그냥 채화 공매랑 그냥 국고 공매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걸 이론적으로 그죠? 뭐 논문 쓰고 이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세관 공매는 채화 공매와 국고 공매가 있다. 채화 공매는 수입하다가 통과 못 시킨 것들, 또 여행자 휴대품 그죠? 이런 것들은 채화 공매. 반면에 이제 국고 공매는 밀수품 걸려가지고 이제 국가로 귀속한 다음에 국가가 파는 것. 또는 채화 공매에서 50%까지 유찰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팔린 것들 국고로 귀속시켜서 국공매를 한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세관공매에 나오는 물건은 어떤 물건들이 있을까? 예, 사실 세관공매에 나오는 물건들은 이를테면 뭐 우리가 홈플러스나 이마트, 롯데마트, 백화점, 그죠? 예, 또는 아울렛 이런 모든 것들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화장품, 의류, 뭐 공산품, 기계, 식품, 자파, 도검, 약품, 그 다음에 술, 농수산물, 의료기기, 가전제품, 자동차, 원목 등등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댁에 있는 것들이 다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마약류라든지 음란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은 폐기 처분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세관공매에 나오는 물건 중에 이제 우리들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여러분 완제품이에요. 완제품. 완제품 가장 집중하고요. 사실 이제 반제품하고 반성품은 잘 접근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또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또 식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자재 그다음에 식품, 완제품 이런 물건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돈 버는 세관공매 8단계 간단히. 그래서 저희 이제 1교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관공매는 먼저 물건을 검색해야 되겠죠. 어떤 물건이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채화공매로 나오는 물건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세청 사이트에 공고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세청에서. 그 다음에 국고공매는 유통사업단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관세청 사이트와 유통사업단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에 대한 검색 많이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세관공매는 이제 입찰을 하는데 통상 전자입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채화공매는 유니패스라고 하는 사이트를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 그죠? 유니패스라고 하는 사이트. 반면에 이제 국고공매 입찰하려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 유통사업단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이트를 가입해.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물건을 보러 가야 되는 거니까 공람을 하러 갑니다. 공람.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현장 답사 또는 임장 이런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반면에 세관공매는 이제 물건을 가서 보고 확인하는 것 공람. 자, 공람하고 나서 이게 시세가 얼마일까?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수입을 하면 원래 이제 화주가 수입 조건을 풀어야 돼요. 그죠? 예, 만약에 이제 이런 옷을 수입한다. 그러면 뭐 이를테면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죠? 예, 요런 것들에 대한 이제 수입 조건이 있는 건데 그 수입 조건을 이제 화주가 없어진 거니까 낙찰자가 예, 화주 대신에 그런 공매 조건을 또 풀어야 된다. 자, 잘 풀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가능할 것 같아. 예, 그럼 어때요, 여러분? 입찰합니다. 입찰. 채화 공매는 일반 입찰과 전자 입찰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국공매는 100% 전자 입찰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낙찰이 되면 어때요, 여러분? 통상 일주일 안에 잔금을 납부합니다. 예, 잔금 납부하면 어때요, 여러분? 예, 출고할 수 있죠? 예, 공매 조건을 풀고 있다면 예, 출고하고 출고해서 자가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판매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돈 버는 세관 공매 8단계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요런 8단계에 대한 부분을 저희 6강의 세관 공매 강에서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